세컨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봅니다. 제약바이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주도주의 지위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공고히 이 강한 움직임 이어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이쪽이 메워줄 것 같았는데 사실 오후 들어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된 종목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꽤나 올라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이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조정도 크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잠깐은 비중을 좀 축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 호흡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9월 달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9월 달이 되면 이제 17일 날, 18일 날 FOMC 회의가 열리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일시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FOMC 회의 이전에는 한 번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CDMO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 ST팜 같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툴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진 않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던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테크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동아소시홀딩스라든지 녹십자, 종근당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약사에 가까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뭐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좀 비중 조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만 같더라도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특징이 우르르 가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컨셉 하나 잡고 비만이면 비만, 그리고 뭐 ADC면 ADC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의 키워드가 하나씩 있게 마련인데 다음 달에 또 학회가 또 많으니까 네. 학회 쪽 봐야 된다. 아니면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이나 허가 임박 뭐 이렇게 종목군들을 좀 나눠보자면은 어떤 쪽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전 일단 많이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그래요. 보는 게 어떨까. 네.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추세를 좀 더 이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또 제약바이오는 조정을 받을 때 좀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많이 못 올랐었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하반 경직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분류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또 재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매매하실 때 하시는 게 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이 되지 않을까,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천천히 계속해서 보유해 가는 관점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대장주들도 좋지만 그동안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재무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저는 주가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T팜과 동아ST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아ST와 ST팜 둘 다 잘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많이 못 올라간 기업,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올라왔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조정 좀 받으면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꾸준히 오른 것도 그런데 지금 이달 들어서 2번 빼고 다 양봉입니다. 거의 하락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큼성큼 오르는 게 아니라 뭐 2%, 1% 이렇게 올라서 아마 매스컴에는 많이 노출되지는 않은 종목 같은데 또 이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마 이 기술적으로 종목 분류하려면 많이 어려우실 텐데 덜 오른 종목, 알려진 제약바이오가인데 덜 오른 종목으로 팁을 주시니까 훨씬 더 종목을 골라내기가 쉬우실 겁니다. 제약바이오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미국의 경기 과연 괜찮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는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이 소비가 견조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비교적 견조합니다. 그런데 취약한 부분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전체 이제 소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결국 심리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뭐 여전히 100에서 약간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 위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빠지진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초과 소득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 그러니까 초과 저축은 이제 더 이상 없고요. 2020년, 21년에 뿌렸던 미국 정부의 돈은 이제 거의 다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와 연준이 긴축을 쓰기 시작하면서 물론 재무부는 약간 돈을 풀고 있지만 긴축을 쓰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유동성도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 소위 주가의 완벽한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코로나 구간에 돈을 많이 벌었던 공격적으로 확장했던 달러 제네럴과 달러 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오늘 폭락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다이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은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거나 유지되는 정도예요. 근데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뭐 매출당 점포의 움직임이라든지 실적 발표에서 나와서 한 뭐 CEO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앞서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소비주들 중에 신고가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월마트 신고가고요. 코츠코 홀세일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급등했던 베스트바이도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소비 전체가 가라앉은 건 아닌데 저 달러트리와 달러 제네럴이 전부 어디 가 있느냐? 대도시에 이런 큰 양판점이 없는 쪽으로 다 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중소도시나 아니면 아주 작은 지역 쪽으로 뭐 19,000개, 뭐 2만 개씩 진출해 있는 그런 작은 양판점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 미국 소비가 정말로 좋다?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취약지구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도 좀 반등하고 전반적으로 지표가 안정 찾으면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는데 9월은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입니다. 근데 FOMC 앞두고 지금 모브가 계속 꿈틀꿈틀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브가 뭡니까? 채권 변동성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살펴볼 때 항상 빅스만 보지만 지금처럼 뭔가 매크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매크로가 시장 충격을 줄 때는 모브도 섞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 빅스가 최근에 많이 가라앉았지만 모브는 여전히 위에서 꿈틀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드디어 그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벌어졌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다시 이제 정방향으로 역전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역방향에서 정방향으로 역전될 때 증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뭐 꼭 그럴 거라는 우리가 똑같은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신호들이 모두 불안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서 미국 소비도 오늘 미국 소비가 좋아서 미국 경기가 좋습니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많은데 실제로 취약지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양극화인가요? 양극화로 봐야 될까요? 양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졌고요. 그 양극화가 이제 거의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꽤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9월 달에 실제로 이제 이 양 후보가 뭐 TV 토론에서 붙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TV 토론에 붙게 된다면 이런 이슈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다른 큰 의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나 이런 소비 양극화를 통해서 근데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뭐 카톡을 하거나 뭐 연락해 보면 네. 경기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거든요. 제가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한 6, 7개 지역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뉴욕, 뭐 애틀란타, 뭐 LA, 뭐 시애틀 어디 있는 사람도 지금 경기 좋다고 느끼는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서민층이니까 서민층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취약지구들은 분명히 굉장히 지금 취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절반 정도만 신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미국 소비가 견조한가에 대해서는 결론은 뭐 지금 괜찮은데 그런데 그 앞으로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미국의 소비 상황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네. 월마트의 그 주가가 좋은 이유는 코츠코 홀세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배당 때문이고요. 그 월마트의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 타겟은 좋았다가 최근 뭐 주가가 다시 망가지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의 실적이 최근 좋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식료품이 엄청나게 급증했다. 두 번째 온라인이 급증했다. 이 두 가지예요. 온라인이 급증한 것도 비용 낮추는 거고요. 식료품도 집에서 해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신고가와 그다음에 지금 뭐 타깃의 분기 실적 때 주가가 급등한 것은 뭐 다소 이제 뭐 소비 쪽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그런 양상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스트바이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큰 아픔이 있었죠. 거의 망할 뻔하다가 뭐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하고 나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소비가 좋은 신호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소비 봤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로는 2차 전지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어제 오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 반등이 의미 있는 것일까?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대표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황 자체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 방송했었던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네. 7월 초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게 된다면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상단에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하단에 있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7월 5일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5일부터 이제 2차 전지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저는 꽤나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추세적으로 저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 어제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현대차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 향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합작법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자를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2차 전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눌림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전 2차 전지가 여전히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붙지 말자. 다만 반도체보다는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정시 매수 혹은 분할 매수인가요? 조정시 매수죠. 조정시 매수고 만약에 나는 길게 본다 혹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업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업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주가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수급적인 부분이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S&P 500에서도 이제 M7이라고 하는 기업들보다 다른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뭐 우리도 지켜봐야겠지만 전 추세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 때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 때 2차 전지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2차 전지도 긍정적인 좀 의견을 드리면서 네. 다만 반도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밀려 내려왔었던 2차 전지처럼 밀릴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는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2차 전지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셀, 소부장, 뭐 전고체, 2차 전지 내에서도 종목군이 많잖아요.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이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나눠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형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전액 쪽에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죠. 뭐 엔캠이라든지 있는데, 전 덕산테코피아 지금 투자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바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덕산테코피아가 이제 전액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2025년도부터 중국 쪽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덕산테코피아가 이 전액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바이오 중간체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쪽은 또 OLED랑 반도체 소재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뭐 2차 전지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 종합적인 소재 회사로서 전 덕산테코피아도 작은 기업 중에서는 좀 작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 시가총액이 좀 올라왔는데 네. 그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작죠. 그래서 소재단에서는 덕산테코피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 1조 약간 안 되는 정도 사이즈의 종목입니다. 종목 이렇게 콕콕 집어서 2차 전지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수급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영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물 방향성에 주목해야 된다. 아침에도 수급을 늘 살펴주시는데 지금 흐름이 좀 어떤지 외국인 수급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저는 지지난주 한 2-3주 전부터 계속 현금 늘리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계속 여전히 그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8월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너무 명확하죠. 반도체 팔고 주식은 안 삽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 쪽에서는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포지션이 매수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이게 누적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분명히 매수로 돌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돌고 있는 매수가 지수를 견인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팔고 있는 현물의 매수를 견인할 프로그램 매수만 견인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종합해보면 현물은 안 사고 반도체는 집중적으로 팔면서 선물로 자신들이 파는 물량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기관의 매수 정도만 유도해내는 정도로 머물고 있는 양상이고, 벌써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결작정은 30만 계약에서 25만 계약까지 급락한 이후에 전혀 늘지 않고 단기 매매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 대비해서 꽤 올라왔지만 전혀 포지션에 힘을 싣고 있지 않은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현물을 계속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도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 거냐에 달려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급의 구도는 8월 달에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9월 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브라고 하는 채권 변동성이 급격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그다음에 미국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우리는 낮지만 꽤 높아져 있는 시기에 이 투자 전략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약간 이렇게 매크로가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구간에서 과연 이머징 마켓인 한국 주식을 정말 공격적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물음표가 많이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제가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봐야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게 없어서 AI향 투자 비중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최근에 한 2주간의 움직임, 반도체와 성장주를 전반적으로 배제하고
전부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군들만 오르는 그 양상이 우리 시장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뭐 KTNG, 통신주, 뭐 일부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우리 시장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시장의 선택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 지금 시장에 강한 메리트를 주고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